안녕하세요. 새 남자와 한 집에서 알콩달콩 깨볶으며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어디서 고소한 깨볶는 냄새가 난다면 저희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듣는 이에 따라 누군가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조금 한심하거나 속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제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다가 여기로 사연 좀 보내보라고 추천해줘서 이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훌륭한 사연을 듣고 나니 제 이야기를 보내는 게 맞나 고민도 되지만 어쩌면 저와 비슷한 분들이 세상에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용기 내어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때 결혼을 했습니다. 유머 감각이 좋고 말도 잘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연애를 한 지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청혼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르다고도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모든 일은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것조차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있으면 참 재미있고 재주도 좋고 센스도 좋았던 남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마다 늘 인기 만점이었던 매력이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고 시부모님께도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남편과 함께라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남자와 결혼하기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밥 먹듯이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4살 때니까 결혼하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전화를 다시 걸까 고민하다가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미희야, 너 내 말 똑바로 잘 들어? 심호흡 딱 하고. 내가 방금 문자로 너한테 사진 몇 장 보냈거든. 아무리 봐도 네 남편인 것 같아서 빨리 좀 봐봐. 제가 여보세요 하고 채 한마디도 건네기 전에 핸드폰 너머로 친구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불안함 가득한 목소리에 친구가 시키는 대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사진을 확인했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정말 저희 남편이 맞았습니다. 봤어? 봤어, 미희야? 핸드폰 너머로 친구가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맞는데, 야, 손주야, 이거 네가 찍은 거야? 맞다고? 야, 어떡하면 좋니? 절망스럽다는 듯 끙끙 앓으며 울먹이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가만히 얼어붙어 사진 속 남편과 그 옆에 팔짱을 끼고 딱 붙어있는 여자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해벌쭉 웃고 있는 남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는 곳은 다름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제가 먹던 식사도 멈추고 통화를 하다가 가만히 액정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함께 식사를 하던 동료들이 흘끔흘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과장님? 왜요? 뭔데요? 아니에요. 마저들 드세요. 더 보고 있었다간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늘어놓게 될 것 같아 핸드폰을 뒤집어 엎어두고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식사를 하시던 변호사님이 제 핸드폰을 쏙 가져가시더군요. 왜, 뭔데 그래요? 대체 뭐냐는 듯 액정을 들여다보던 변호사님이 사진을 보시고는 말없이 핸드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며 제게 말했어요.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 엉덩이를 간신히 의자에서 떼어내고 변호사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변호사님을 피하고 싶었는지. 아무래도 마음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로 남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책상을 뒤져 메모지 한 장을 꺼내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방금 알았어요. 친구가 전화 와서. 일단 사진 이거 말고 더 있으면 받아놔요. 소송할 거죠? 해야 합니다. 다 죽여놓읍시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 사무소에서 일하는 와이프를 두고 어떤 간큰 인간이 바람을 피워?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내색하지 말고 증거 모으는 거에 집중합시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냉정해지는 거예요. 변호사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봐오던 불륜, 이혼 케이스. 하지만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주인공이 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친구의 전화를 그때 회사 사무실에서 받지 않았다면, 곁에 변호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것들을 잊은 채 감정에 휩싸여 남편에게 오히려 더 당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뒤를 캐면서 남편이 바람났다 라는 것 말고 더 충격받은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그냥 바람 피운 것보다 더 충격을 안겨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바람이 결혼 후가 아니라 결혼 전 연애 기간부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이 깊었던 것은 4살배기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 또한 그 입장이 되고 나니 망설이는 마음이 100번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 남자와 도저히 한 집에서 살 수가 없겠더군요. 결혼 전부터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으면서 저와 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은 건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몰라, 나도. 난 너랑 결혼이 하고 싶었어. 아이도 갖고 싶었고. 근데 걔는 그냥 여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나한테. 넌 나한테 가족이고 미희야. 가족? 넌 너희 부모한테도 이따위로 거짓말하고 배신하니? 야, 너 말이 심하다. 내가 결혼 생활 동안 너한테 못해준 게 있냐? 뭐가 있냐? 솔직히 이제 그냥 가정에 충실해야지 하고 정리하려고 봤을 땐 이미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 어?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남편과 더 대화를 나누어 봤자 저만 상처받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남편의 말을 곱씹으며 아이를 위한 선택 역시 이혼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격, 배신감, 허탈함, 분노, 슬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많이 울고도 더 독해져야만 내 것을 지킬 수 있었던 치열한 이혼 공방이 끝이 났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동안 함께 살아오는 동안 아낌없이 퍼주었던 마음 말고는 대부분의 것들을 깔끔하게 지켜내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저는 하나의 엄마이기에 이깟 상처로 울고 무너지는 나약한 인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여자임을 포기하고 독하고 강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남편이라는 인간 하나만 누가 지우개로 지워낸 것 같은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혼자서 아이 보랴, 일하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도 사실 그 걱정을 무진장 많이 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바짝 긴장하며 돌아보니 이혼하기 전부터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 친정 엄마께서 아이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질 일상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걱정과는 달리 저희 아들은 무럭무럭 티 없이 맑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은 지나치도록 단조로웠고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야근을 했더니 입에 혓바늘이 잔뜩 돋아나 있던 어느 날 창밖의 가로수들에는 가을 단풍이 참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긴 야근 끝에 얻은 하루치 휴가와 참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어요. 아들이 하교를 했다가 놀이터로 놀러 나가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대로 누워 뒹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커피가 채 다 식기도 전에 불청객 같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다쳤어. 다쳤다는 말에 신발도 제대로 갖춰 신지 않고 놀이터로 달려나갔습니다. 한 번도 밖에서 놀다가 다쳐온 일이 없던 아이인데 놀이터로 달려가는 내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피가 흐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화는 더 치솟았습니다. 거르지 않은 감정들이 막 입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누가 그랬어? 어? 어쩌다가 이랬어? 엄마, 제가 그랬어.
아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끝에는 아들보다 한 뼘 정도 큰 아이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손바닥이 까진 상태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그 아이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얘, 네가 그랬니? 네가 가만히 놀고 있는 우리 애 밀쳐서 무릎 다치게 했어? 어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고슴도치 화법으로 아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말하고도 어른이 돼서 기어코 내가 애를 울리겠구나 하는데 그 아이가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아니거든요. 가만히 안 놀았거든요. 제가 자꾸 반말하고 제가 먼저 짜증나게 했거든요. 내가? 내가 언제? 그 아이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하니 저희 아들도 질세라 고함을 지르듯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바구형, 너 그만 안 해? 얘, 너 몇 살이야? 너희 엄마 좀 만나자. 우리 엄마는 왜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 만나자고 그래요? 아이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원래는 애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울면서 들어와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었는데 며칠째 일이 많아 피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이혼하고 처음으로 이런 일이 생긴 터라 강한 엄마여야 한다는 생각에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소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가 핏대를 세우며 울부짖자 멀리서 어떤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이 아이 아빠인가? 아닌데, 안 닮았는데. 한성아, 괜찮아? 어디 보자. 왜 울어?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왜 그래? 아빠한테 말해봐. 그 아이의 아빠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를 한 김 삭히지도 않고 허리에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애 때문에 우리 애가 이만큼 다쳤어요. 보이세요? 애 교육 똑바로 시키셔야겠어요. 어른을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질 않나. 우리 애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애가 작은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큰 애가 작은 애를 밀치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 맞죠? 참.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 애만 다쳤어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애들끼리는 놀다가 다투고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다 큰 아줌마가 애 울리고 그러는 건 잘하는 짓거리인가요? 뭐, 짓거리? 이보세요, 아저씨. 왜 아줌마? 아이의 아빠와 저는 별다른 내용도 없는 말들로 언성을 높여 싸웠고 결국 아이들이 저희 두 사람을 붙잡고 뜯어 말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약국에 들러 아들 상처에 바를 약을 사고 나오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싸움딸기야? 아들의 장난에 뜨거웠던 머리가 사르르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왜 그랬지? 아들이 다쳐 화가 난 엄마랍시고 오히려 아들을 창피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아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창피했지? 우리 우영이 무릎에 피나는 거 봐서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괜찮아. 창피해서 이제 그 놀이터는 못 가겠지만. 아들은 끝까지 농담을 하며 애어른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쳤다고 울고불고 전화를 걸었던 아이는 어디 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 동네에서 하는 팽이 대결에 같이 가자며 조르는 아들 때문에 주말 오전부터 아이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동네의 아이들이란 아이들은 죄다 모였는지 정신없이 북적거렸어요.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아들을 대신해 열심히 게임 순서를 읽어보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우다다 달려왔습니다. 야, 우영이! 놀이터에서 우영이를 밀쳤던 그 아이였습니다. 우영이는 반가운 표정으로 가방에서 팽이를 꺼내어 그 아이에게 자랑을 하더군요. 두 아이들은 마치 언제 그런 싸움이 있었냐는 듯 세상 절친한 친구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야, 너희들 그때 싸운 거 아니었어? 아줌마, 애들 싸움은 칼로 물베기인 거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도 혼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와 함께 왔더라고요. 한 번의 다툼 뒤 이렇게나 절친해져 버린 아이들 틈에서 두 어른은 뻘쭘하고 민망했습니다. 애들이 온종일 붙어있으니 어른들도 민망함을 꾹 참고 그저 붙어있을 수밖엔. 팽이 대결이 막을 내리고 다음 시간을 기약할 때까지 우리는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라고 할 것도 없이 너는 너, 나는 나였지만 말이에요.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애들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짜장면? 집에 갈비찜 해놨는데
왜? 아, 한성이 형아 짜장면 먹으러 간대. 우리도 같이 가자. 다음에 가. 왜 엄마 아저씨랑 화해 안 했어? 얘는 화해는 무슨. 엄마랑 아저씨가 화해할 게 뭐가 있어. 아이 그럼 왜 안 가는데 가자.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우영이 때문에 난감하던 찰나 한성이라는 아이와 그 아빠 되는 사람이 저희 둘의 앞에 와서 섰습니다. 난감한 건 마찬가지인 듯 그 남자가 검지손가락으로 이마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같이 가시죠 그냥. 결국 함께 중국집으로 가게 된 저희 네 사람. 부모들은 어색하던지 말던지 애들은 깔깔대고 웃기 바빴습니다. 입은 하나인데 먹으면서 말하는 게 어쩜 저리 쉽고 자연스러운지 어색한 기운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밥을 먹고 나오니 이미 해는 저물어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 안 가는 날인데 집에 가기 싫어. 더 놀고 싶어, 형아랑. 얘가 이제 해도 졌는데 집에 가야지. 형아도 집에 가야 해. 그치만 형아랑 더 놀고 싶어. 저 애들 잠깐 놀이터에서 더 놀게 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이라도 하실래요? 아들이 갑자기 더 놀고 싶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난감했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 아들이 재밌게 놀고 난 날에는 밤에 잠을 잘 자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였다면 그 아이 부모와 껄끄러울 것이 없으니 편하게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 아이의 아빠가 불편해서 피하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말해주니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풀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일을 마음에 딱히 담아둔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먼저 좋게 다가가지 못한 것이 좀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애들 노는 것을 지켜보며 공원 벤치에 앉아 가볍게 맥주 한 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이는 몇 살이에요? 아, 우영이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나 보네요. 우영이보다 한 살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 한 살 차이라 더 잘 어울리나 봐요. 우영이가 한성이를 너무 좋아하네요. 저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처음엔 죄송했어요. 한성이한테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희 애 다치는 것만 보느라 어른답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새삼스럽게 그렇게 사과를 하시면 그냥 저희 없던 일로 넘어가죠. 애들도 저렇게 잘 지냈는데. 저도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실 저희 애가 엄마 없이 크고 있어서 말은 안 해도 많이 힘들어해요. 우영이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요. 저희 한성이는 보시다시피 저랑 외적으로 닮은 구석이 거의 없다 보니 어딜 가나 아빠랑 아들로 안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애가 자라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모나지 않게 키우려 해도 둥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쉽게 얕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한성이 어디가 뭐가 났어요? 지금 저렇게 동생 잘 챙기는 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한없이 둥글고 착한 아이로만 보이는데요. 저야말로 걱정이에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버릇없이 자라고 있는 것 아닐까. 저도 남편이랑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잘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 많이 부족한 엄마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남자에게도 저와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운 것과 이혼을 하며 양육권을 포기받은 것까지 가정을 두고 밖으로 놀아난 인간들에게는 아무 자격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서로를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좀 더 자연스럽게 그 집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애들끼리 워낙 잘 놀고 좋아하니까 라는 이유는 곧 핑곗거리가 되었고 아픈 구석마저 닮아있던 저희는 점점 서로에게 스며들듯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상과는 달리 예의 있고 다정한 모습에 반하게 되고 누구보다 서로를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네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하호호 웃으며 잘 어울리는 두 아들 녀석들을 보고 있으면 묘하게 얼굴도 닮은 것 같고 참 보기 좋았어요. 그맘때쯤 제 인생에 웃을 일들은 대부분 다 넷이서 뭉쳤을 때 일어나곤 할 정도였습니다. 꼭 형제처럼 닮은 두 아들과 다정한 이 남자와 함께 가정을 이룬다면 꽤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고 결국 저희는 서로 같은 꿈을 마음에 품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다 라는 저희 두 사람의 꿈처럼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첫째 아들 한성이었습니다. 쑥기 없고 쑥스러움 많은 저희 아들 우영이와는 달리 표현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한성이는 저를 꼭 진짜 엄마 대하듯 잘 따르고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너무 고맙고 예쁘다가도 저희가 처한 현실을 알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한성이가 하는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인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잘 어울려주는 것, 저와 우영이를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성이는 정이 많은 아이라 늘 생각 이상으로 저와 우영이를 대해주었어요. 우영아, 이거 너 먹어. 쉿. 형아, 이거 내가 먹고 싶었던 건데. 이거 슈퍼에 안 팔던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 우리 반 애들 이걸로 자랑하고 난리 났는데. 오, 그래? 그래서 우영이 너도 이거 먹고 싶었어? 응, 완전 먹고 싶었지. 애들이 막 자랑하고 나만 못 먹고 그랬는데. 형아 덕분에 먹는다. 나 이거 꼭 참았다가 내일 학교 가서 먹을 거야. 자랑할 거야. 우영이, 한성이 둘이 뭐해? 그거 뭐야? 엄마 아빠, 형아가 이 빵 나 줬어. 너무 좋아. 와, 우영이는 좋겠네. 근데 한성이 너도 먹고 싶어 했잖아. 괜찮아요. 저도 먹고 싶긴 했는데 저보다 우영이가 더 먹고 싶어 하길래. 한성이는요, 천사 같은 미소 뒤에 늘 자신의 욕심을 숨기고 동생을 먼저 생각하던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우영이가 팥빙수가 먹고 싶다고 고집을 피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빙수집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차가운 팥빙수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했었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찬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평소에 아이들에게 자주 못 먹게 했더니 우영이가 아주 신이 났었습니다. 엄마, 너무 맛있어. 진짜 짱 맛있어. 형아도 맛있지? 응, 맛있다. 시원하고.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는 괜찮아. 아까 병원도 가고 주사도 뽕 하고 맞았잖아. 엄마, 그럼 이거 먹어봐. 저번에 나 감기 걸렸을 때 한성이 형아가 맛있는 거 먹으면 빨리 낫는다고 해서 내가 초콜릿 먹었거든. 그러니까 빨리 나았어. 엄마도 맛있는 거 먹으면 빨리 나을 수 있어. 이거 맛있으니까 엄마도 먹어봐. 엄마 빙수 먹을까? 에이, 엄마는 안 먹을래. 우영이, 한성이 다 먹어. 왜? 엄마, 내가 먹여줄게. 먹어야 빨리 낫지. 아. 둘이서 빙수를 잘 나눠 먹다가 벼랑간 이야기의 중심이 제가 되었고, 우영이는 어디서 본 게 있는지 빙수를 꼭 죽 떠먹이듯 제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제 아무리 겨울 감기라지만 아들이 먹여주는 시원한 빙수 한 입 먹는다고 탈이라도 나겠나 싶어서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행여 감기가 옮을까 새 숟가락을 뜯어 우영이 앞에 놓아주는 사이 한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를 향했습니다. 한성아, 왜 그래? 그런데 한성이의 말을 들은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해 보이더니 작은 머그컵 하나를 한성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성이가 고이 쥐고 가져온 작은 머그컵에는 다른 것 없이 투명한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성이, 목말랐어? 물 먹고 싶었구나. 다른 거 음료수도 시켜줄까? 아니요, 엄마. 이거 엄마 거. 이거 빨리 마셔요, 호 불어서. 한성이는 컵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컵을 쥐어보니 제법 따뜻했습니다. 한성이가 따뜻한 물을 건넨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괜히 한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왜 엄마를 줘? 따뜻한 물이네? 기침할 때는 차가운 거 먹고 나면 따뜻한 거 먹어야 한다고 아빠한테 배웠어요. 엄마 감기 걸렸는데 차가운 팥빙수 먹었으니까 따뜻한 물 먹어야 돼서. 형아, 그럼 감기 걸렸을 때 팥빙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나 몰랐는데. 엄마, 뱉어봐요. 아니야, 먹어도 돼. 형이 저번에 아플 때 먹는 음식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빨리 낫는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해주신 밥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했지? 그거랑 똑같아. 방금 우영이가 사랑을 담아서 줬어. 그치? 그럼 엄마 빨리 낫는 거 맞아? 아이고, 내 새끼들. 우리 우영이하고 한성이 덕분에 엄마 이제 하나도 안 아프네. 이거 봐.
기침도 안 하고 콧물도 안 나네. 우리 아들들 덕분에 엄마 다 나았어. 고마워. 우영이가 귀여운 행동을 하는 것도 한성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꼭 인생을 한 번 살았다가 두 번째로 세상에 나온 아이처럼 한성이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작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 애가 말이에요. 그런 한성이의 따뜻하고 선한 마음가짐은 우영이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고, 그런 둘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한성이는 저와 우영이에게만 그렇게 다정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꽤 추웠던 겨울 아침,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 한성이가 손에 뭘 쥐고 열심히 흔들어댔습니다. 한성아, 그거 뭐야? 손난로예요. 손난로 언제 챙겼어? 잘했어. 우리 한성이 추워?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추워요. 춥지도 않다면서 손난로를 데우는 한성이의 행동에 의아하던 찰나, 한성이가 신호등 앞으로 달려가 안전지도 할머니께 손난로를 쥐어드렸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은 너무 예쁘고 가슴 떨려서 아직도 두고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이고 학생아, 이거 놔주면 너는 손난로 없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어제 할머니 손 시려 보여서 일부러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할머니 드리려고요. 아유, 얘가 왜 이렇게 예뻐? 천사 같은 걸 낳아놨어요? 애들 몰래 데이트하던 날 저녁, 한겨울에 냉면을 먹으러 갔다가 잠깐만 기다리라며 어딜 뛰어갔다 와서 손난로를 배에 따뜻하게 올려주던 남편과 판박이처럼 닮은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언젠가 아빠에게 배워두었던 행동을 저렇게 자기의 세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부같이 순둥순둥한 얼굴을 하고 하는 짓까지 순하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행복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러 방문한 식당 엘리베이터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짧은 머뭇거림, 얼핏 보면 티나지 않을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내리고 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남편이 꼭 전 남편을 알아본 사람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기분 상했죠? 만나도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네? 어떻게? 그러게요. 살면서 다시 마주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저 양반을 이렇게 마주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양반이라니. 저 남자 알아요? 네, 아는데 혹시 당신도 저 남자하고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남자 옆에 있던 여자가 제 전처라서.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저 남자하고? 네? 그게 정말이에요? 말도 안 돼. 저 남자가 제 전 남편이에요. 이게 무슨... 아니, 잠깐만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 토끼 눈을 하고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이 바람피운 상대가 지금 제 남편의 상간녀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결국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식당에서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혼 과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에요. 저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찝찝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심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물증 없이 단순히 촉 때문에 품게 된 의심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때 당시 어떤 의심을 품었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제가 과하게 오버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이가 당신 아들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한성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대체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보, 제발. 태어날 때부터 우영이는 그 인간 판박이었는데 한성이랑 우영이는 또 닮아있고. 여보, 우리가 각자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거라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달라졌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 우연히 닮은 아이라고 넘어가기엔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냉정한 시선으로 보려고 해도 한성이가 지금 저의 남편 자식이 아닌 바람난 그 인간의 자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폈던 그 시기부터 아들 둘의 얼굴이 묘하게 닮아있던 것까지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니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고 남편과 가벼운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남편과의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그 사람의 DNA가 필요하니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골머리가 아팠는데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이 예전에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면서 전 남편의 DNA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너무나 절망스럽게도 남편과 한성희의 유전자는 불일치로 확인되었고 아들 둘의 검사 결과 아버지가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양육권까지 가져와 정성으로 키웠던 한성희가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구토를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죽고 못 사는 세기의 사랑을 하던 사이에 자식까지 낳아두고도 모를 정도로 멍청한 인간들이라니. 아이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부부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난 한성희에 대한 거부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그동안 자기 자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아들이기에 아이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함께 겸상을 하는 것도 역겨워 밥상에 앉았다가 화장실로 뛰어가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이상한 행동에 아들 둘은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밥 먹을 때마다 토해? 넌 몰라도 돼. 그러니까 가서 밥 먹어. 우영이가 저를 걱정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괜히 화풀이를 아이에게 해버렸습니다. 제가 짜증을 내는 소리에 얼른 화장실로 달려와 우영이 편을 들던 한성희. 우영이한테 왜 그러세요? 우영이는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그러시니까. 그새 가까워졌다고 동생을 챙기는 형처럼 되어버린 한성희의 목소리를 들으니 구역질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입가를 닦으며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얘 좀 치워. 저의 예민함은 결국 남편에게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또한 여태 자신의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충격에 힘들어했는데 그런 남편에게 마저 짜증을 내니 남편 역시 참았던 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서로가 서로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울지 않고 각자 혼자서 참아보려 했던 것들이 터져서 화장실에서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엄마가 울자 따라오는 우영이를 다급히 달래며 자기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한성희를 보니 마음이 착잡해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정신을 다잡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잊읍시다, 여보. 그럼요, 여보. 잊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우리만 잊으면 되는데. 잊자고 다짐했지만 사실상 그 한성희는 한순간에 개밥의 도토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평소처럼 대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자 한성희도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평소 같은 식탁, 네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고 우영이가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는지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 우영이를 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나 그래서 선생님이 잘했다고 여기도 도장 찍어주고 여기도 찍어줬다니까.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잘해. 아이고 그랬어? 우리 똥강아지 착하다 착해. 잘했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2학년에서는 누가 제일 잘했어요? 하고 물어봤거든.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 한성희 형아래. 우영이는 한성희를 옆에서 끌어안으면서 신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성희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긁으며 누나를 식탁 위로 떼구르르 굴렸어요. 똑같이 칭찬해주자. 해주자. 똑같이. 난 할 수 있어. 해야 해. 마음속으로 저 자신을 다그치고 또 다그쳤지만 우영이에게 했던 칭찬처럼 자연스러운 칭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어른입니다. 그래? 한성희도 잘했어. 아빠, 나 잘했어요? 우영이는 계속 신이 나 있었고 한성희는 아직 뒤통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식탁 위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드르륵 의자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실해실 웃던 우영이도 쑥스러워하며 칭찬을 기다리던 한성희도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나 먼저 일어날게. 마저 먹어요. 남편은 먹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두고 물을 틀었고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소리를 따라
애써 정리해두었던 마음이 어지럽게 요동쳤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참지 못한 남편을 대신해서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한결 침착해진 마음으로 다시 등을 돌려 식탁 앞에 자세를 고쳐왔는데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송이가 으앙하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는 법이 없었던 한성이었기에 솔직히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해서 아이를 바로 안아주지 못하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남편은 반사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빠,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말해주세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성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했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우리가 틀려버렸다. 형, 울지 마. 울지 마. 급기야 우영이까지 눈물이 터져버리고 집안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저희 부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한성아. 그런 거 아니야. 토닥여주는 남편의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정말 미치겠는 건 한성이가 남편의 토닥임에 한번 소리내어 울고는 금세 울음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우린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마음껏 울지도 못하게 될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성이가 눈물을 그치자 우영이도 조용해졌고 아이들을 재운 후 남편과 안방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여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잊어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아이들이 상처받겠어. 아니, 이미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더 상처받지 않도록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요. 어른이잖아요. 우린 이미 그들의 부모잖아. 그 빌어먹을 것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천사들을 울게 하지 맙시다. 여보, 내가 너무 길게 힘들어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더 힘들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서로 도와주기로 해요. 우리만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일이야. 우리가 품어요. 약속을 하고 나서도 몇 번의 밤을 또 약속으로 지새웠지만 저희는 모쪼록 해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얼굴을 봐도 지나가다 그 생각이 나도 화가 나지 않는 지경을 이루었습니다. 그저 더 일찍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한성이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주부가 되어보았습니다. 미안한 만큼 더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우영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바쁜 엄마라서 소풍 한번 제 손으로 챙겨준 적이 없던 못난 엄마였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잠시뿐. 저는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부모가 돈을 잘 벌어야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두 아들 부족함 없이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니까요. 지금의 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남편과 나란히 생계를 책임지는 이 집의 가장이자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렇게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세상에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하는 채널에 저의 이야기를 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채널에는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에 파란만장하기만 한 저의 사연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다양한 인생의 선배님, 후배님들께 약속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엄마 아빠가 먼 길을 돌아오느라 그동안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울 일 없도록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사랑받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사랑할게요. 한성이, 우영이, 사랑하는 두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재미없는 이야기, 가슴 답답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